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여섯 번째 저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5월 달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들 건강 이제 강조를 좀 하려고 해요. 어린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건데 되게 훌륭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어린이, 청소년, 어른 할 거 없이 같은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 이야기 듣다 보면은 어른들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겁니다. 다만 테마를 이제 어린이 건강으로 잡아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즘에 어린이 이제 건강 이야기 할 때 가장 이슈가 많이 되는 게 이 어린이 비만, 그 다음에 어린이들의 성조숙증. 왜 성장에 방해되는 것이 이제 성조숙증, 조숙증이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의 우울증. 그래서 그게 이 정신건강으로는 어린이들 우울증을 이제 알아야 할 것이고, 육체적인 건강으로 볼 때는 이제 성장과 관련된 성조숙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비만.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만병의 원인. 근데 성인뿐만 아니고 요즘에 어린이들 비만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동안 TV에서 광고할 때, 어떤 회사 사장이 나와서, 산수유, 남자한테 좋은데 말을 할 수 없고, 이런 말, 기억나세요? 네. 근데 산수유를 먹으면 정말 남자한테 다 좋을까? 여자가 먹으면 안 될까? 남자한테 좋은데, 그 말 했으니까, 그죠? 또 한 가지는, 특히 요즘에 어린아이들 먹는 게 홍삼 있잖아요, 홍삼, 인삼. 이 홍삼은 모든 아이들이 다 먹으면 좋을까?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물론 판매하는 사람들은 다 좋다고 말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일반 소비자들은 좀 이렇게 현명하게, 물론 먹어서 해로울 건 없지만, 이왕 먹을 거면, 산수유가 됐건, 홍삼이 됐건, 나에게 더 맞고 유리한 제품을 먹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과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유형의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좋은지 이런 부분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평상시 이야기를 할 때 기가 허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기가 허하다. 또 피가 부족하다 이런 말도 하고, 나는 기가 허한 것 같아. 나는 혈이 허한 것 같아. 피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기름이 부족한 경우를 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 심지가 짧은 거를 기가 허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결론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되냐면, 이 심지가 짧아지면은 이게 불이 잘 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안 타니까 이 기가 허한 심지가 짧은 상태는 이제 추위를 많이 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기름 소모가 적으니까 이 사람으로 볼 때는 입맛도 없고 밥도 잘 먹히지 않고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불에서 기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심지가 짧을 때 나오는 현상, 기름 소모가 적고 기본적으로 춥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으로 볼 때도 기가 허한 경우에는 심지가 짧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일단 추위도 많이 타고 입맛도 없고 잘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한의학에서는 기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먹는 것이 바로 인삼이고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나 또는 우리 아빠나 우리 남편이나 이런 분들이 이 홍삼이나 인삼을 먹으려고 했을 때 가장 좋은 적응 증상이 뭐냐면 바로 기가 허한 증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평상시에 추위를 많이 탄다거나 평상시에 피곤하고 굉장히 힘든데 입맛이 없고 입이 마르고 이런 잘 먹지 못하고 입이 짧고 이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 중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또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인상이나 형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이 허한 경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심지는 긴데 기름이 적은 경우예요. 심지는 긴데 기름이 적어요. 그런 경우는 심지가 기니까 불이 활활 타오르겠죠. 덥다는 이야기예요. 열이 많이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심지가 길고 불이 잘 타니까 기름을 많이 먹겠죠. 밥을 잘 먹어요. 그러니까 혈이 허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고 밥을 잘 먹습니다. 맛있게. 그런데 기운이 없다 그래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혈허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먹는 게 바로 산수유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산수유, 구기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밥도 잘 먹고 소화도 잘 되고 다 좋은 열도 나고 다 좋은데 그런데 너무너무 피곤해하고 잘 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산수유가 맞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인삼, 홍삼을 먹으면 안 됩니다. 예. 왜 안 되느냐? 인삼, 홍삼은 심지를 이렇게 올려주는 약이잖아요. 그죠? 이미 심지가 길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데 더 올리면은 기름은 더 나르겠죠. 그죠? 반대로 밥을 못 먹고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사람들한테 산수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수유는 기름을 많이 부어주는 약이란 말이에요. 심지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갖다나 심지가 짧아가지고 잘 불이 타지 않는 경우에 기름을 더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져버리겠죠. 그런 사람들이 산수유를 먹게 되면은 소화가 안 돼요. 속이 미식거리고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산수유는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혈이 허한 사람들, 혈이 부족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열이 많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들, 입맛이 좋고 그런데 기운이 없고 쉬 피곤한 사람들이 먹는 게 산수유예요. 그리고 인삼, 홍삼은 기가 허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기가 허한 어른이든 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허하다는 것은 추위를 많이 타고 입맛이 없고 밥을 잘 먹지를 못해요. 소화력도 약해요. 이런 경우에 홍삼이나 인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어떤 음식이 됐건 어떤 약이 됐건 그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분명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약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어떤 유형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는 약재나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성장을 하는데 성장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성장이 잘 안 되는 아이들. 그 성장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보통 그 이유가, 그 원인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어요. 5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해서 성장에 방해를 받는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식적형이라고 있어요. 식적형. 식적형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밥을 굉장히 빨리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빨리 먹고, 한 번에 많이 먹고, 급하게 먹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밥만 먹었던 배가 아프다 그래요. 잘 체하고. 근데 배가 아프고 잘 체하는데도 그거 잘 먹어요, 이렇게. 배를 만져보면 배가 하고 배 아프다 그러고. 그런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식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잘 못 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풀어줘야만이 이제 키가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노건형이라고 하고 기허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기허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아이들이 밥도 잘 먹지 않고 추위도 많이 타고 기운 없어하고 이렇게 입맛도 없어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허형이라고도 하고 노건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성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칠정형이라고 그러는데 신경질형이에요. 신경질 많이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화 많이 내고 신경질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경질을 많이 내고 짜증을 많이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오장육부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크는 아이들이라면
잘 안 크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굉장히 신경질이 많고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롭다면 그걸 우선 다스려줘야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혈허형이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심지는 긴데 기름이 적은 경우 이 혈허형이라고 했죠. 이걸 음허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밥도 잘 먹고 막 더위도 많이 타고 찬 거 되게 좋아하고 겨울에도 얼음 막 씹어서 먹고 뭐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데도 잘 안 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잘 먹는데 도대체 그 밥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래. 잘 먹고 소화 잘 되고 다 좋은데 항상 피곤하다고 그러고 잘 먹는데도 크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저희가 이제 혈허형, 음허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꾸 어렵다 그러거나 또는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러거나 숨이 찬다 그러거나 속이 미식거린다 그러거나 이런 증상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렵다 그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거 담이라 그러는데 담음형이라고 해서 몸에 담이 있어도 성장에 방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이제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 해결을 하면서 이제 성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이 약을 쓰던가 해야 되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 식적형이라고 있잖아요. 밥을 빨리 먹고 급하게 먹는다는 거, 급하게 먹고 많이 먹고 밥 먹고 나서는 배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경우에 집에서 이런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약재들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삽주뿌리라고 아시죠? 삽주뿌리 아세요? 삽주뿌리. 그건 이제 창출이라고도 하고 백출이라고 하는데 그 삽주뿌리 창출, 백출 말린 걸 갈아서 이렇게 물에 타서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돼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허형, 노건형, 아까 기허형 이야기 했죠? 심지가 짧고 그래서 이제 추위를 많이 타고 입맛이 없고 밥을 안 먹고 가장 좋은 게 인삼, 홍삼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의 원인 중에서 단 20% 바로 기허형, 노건형일 때 먹을 수 있는 게 인삼, 홍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이 칠정형, 신경질형이죠. 막 짜증 많이 나고 하는 놈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먹을 수 있는 좋은 그 약이 뭐가냐면은 이 산조인이라고 있어요. 산조인이요. 그건 이제 이 속명으로 우리가 인간에서는 산대추 씨라고 해요. 일반 대추 말고 산대추 씨라고 있습니다. 그거 이 건재 약방 같은 경우는 뭐 흔하게 싸게 많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산조인이라는 게 아주 이게 좀 오묘한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2가지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이렇게 짜증나 있는 날카로워져 있는 신경을 편하게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위장 기능을 편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조인의 또 한 가지는 이 까맣게 볶아서 끓여서 먹게 되면은 이 잠이 안 오거나 불면증 환자한테 굉장히 좋아요. 차같이 마시면. 또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 있잖아요. 특히 수험생들 중에서 왜 각성이 안 돼가지고 공부 안 되는 애들. 그렇죠. 시험 때만 되면 왜 더 졸리고 바카스를 2개, 3개 먹어도 더 졸리고 커피를 막 그냥 블랙으로 막 더블로 먹어도 졸려서 공부가 안 돼. 그런 경우에 이 산조인 약재를 생으로 그냥 끓여서 먹으면 이 정신이 맑아지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그러니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생으로 끓여서 먹으면은 우리가 졸리고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생으로 끓여서 먹으면은 각성의 의미가 있고 또 이거를 새까맣게 볶아가지고 그래서 끓여서 이제 차같이 마시게 되면은 잠이 오지 않고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고 불면증이 있을 때 이 마음 편하게 해도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갈 수 있고 또 그냥 끓여서 먹을 때 또 한 가지 좋은 효과는 이 복통, 잦은 복통이 있죠. 배앓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럴 때 이제 이 산조인이 이 배앓이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 허준
그 정강렬이 호주로 나왔던 드라마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예. 이 학생들은 잘 모를 거고 그 거기서 이제 그 예진아 씨가 이 산조인 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 예진아 씨가 이제 의녀 아닙니까? 의녀. 그죠? 이제 조선시대 때 의녀들은 이 환자 격만 치료한 게 아니고 외국의 그 사신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이 수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진아 씨는 그 허준이라는 사람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수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사신이 왔는데 그 이제 나라에서 예진아 씨한테 그 사신을 이제 그 수발을 해라 하고 이제 사신 방에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예진아 씨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정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머니에 여기 차고 간 약이 있었어요. 그 약이 바로 산조인이에요. 근데 왜냐?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볶아가 넣겠죠? 그걸 끓여가지고 재우려고. 차려고 마시고 재우면 아무 일 없이 아침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신이 거기서 식사를 하다가 밤에 복통이 일어났어요, 복통이. 배가 아파가지고 막 떼고떼고 부르는데 그때 이제 예진아 씨가 가지고 온 그 약을 끓여가지고 그걸 먹여서 복통이 싹 가라앉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사신이 그 예진아 씨한테 야, 네가 지난 밤에 나한테 끓여준 그 약이 뭐였냐, 신기하게 복통이 좋아지더라 하니까 예진아 씨가 이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인이 있기 때문에 나리를 빨리 재울 생각으로 이 약재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이 약재의 기능은 사람을 빨리 지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복통이 있을 때 그 복통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제일 영특하구나. 조선의 여인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조인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이럴 때 쓰면 좋은 약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허형, 음허형이라고 있어요. 아까 혈허형, 음허형은 뭐예요? 심지가 길다 그랬죠? 기름은 적고, 이런 경우에는 열이 많고, 그죠?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고, 밥도 되게 잘 먹어요. 근데 도대체 그런 음식이 어디 갔는지 맨날 기운이 없대. 그런 경우에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산수유입니다. 산수유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산수뿐만이 아니고 당귀, 천궁, 구기자 다 이런 게 그렇게 씁니다. 오미자도 그렇고요. 대표적인 게 산수예요. 그 다음에 담음형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뭐 숨차고 이런 증상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왜 조회 시간에 서 있다가 픽픽 쏘지잖아요. 왜 어지러워서. 네. 그게 다 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약재가 뭐냐면 귤껍질이에요. 귤껍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귤껍질을, 근데 이 담음은 이 어린애도 많지만 성인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잖아요. 왜? 갑자기 어찌러치한데 저혈압도 아니고 빈혈도 아니고 또 귀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상 없다는데 어지러워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유 없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이게 한의학인데 담이라고 이야기하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럴 때 귤 껍질을 끓여서 먹게 되면 그런 증상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귤 사오시면 이거를 껍질을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말려놓으세요. 말려놨다가. 근데 귤 껍질 특징은 오래 묵힐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말려놨다가 그냥 말려놓은 채 두세요. 뒀다가 그런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할 때 드시면 좋은데 대부분 성인들은 담이 다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간에 끓는 것도 일종의 담이라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귤껍질을 상복하면 참 좋습니다. 저도 매일 하루에 한 잔씩 귤껍질 차를 마십니다.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기능이 좋은 게 그거 있죠? 그 탱자 아시죠? 네. 탱자 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금 작은 거를 그 지실이라고 그러고 좀 큰 거를 지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탱자나무 열매 있잖아요. 그걸 덜 익은 거, 파랗게 덜 익은 거, 그걸 약재로 쓰는데 그게 담음 치료하는데 굉장히 좋은 약재예요. 그런 건 이제 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근데 이 담음이 있어도 아이들이 잘 못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은 음식, 좋은 약, 뭐 이렇게 보약 이런 거 많이 약물 줘봐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원인들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 무근단이에요. 이런 원인들이 딱 위에서 막고 있는데 이 밑에서 뭐 좋은 약 쓰고 많이 해봐야 올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약을 쓸 때는 이러한 병의 원인을 우선 체크해서 그러한 부분을 우선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5가지 원인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조숙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이 성조숙증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아이들은 보통 그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사이에 처음으로 몽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요즘에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말 정도부터 이제 초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에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몽정을 하거나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는 거는 이제 이 성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면서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남자들은 고환의 기능이 커지면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나이쯤 돼가지고 분비가 되면서 2차 성징이 나오면서 이제 몽정과 초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10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0세니까 초등학교 3학년 정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특히 3학년 정도일 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몽정이나 초경을 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먼저 나오냐면은 여자아이들은 이제 가슴이 나온다거나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머리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요. 남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남자아이가 갑자기 머리에서 심하게 냄새 난다 할 때는 머리 아까워서 그런 거 말고 머리를 아까워서 그런 거 말고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머리가 심하게 냄새 난다면은 얘들이 이제 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활발하게 되려고 하는구나.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여자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가슴이 나온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길 때 아니면 유난히나 냉 같은 게 이렇게 많이 나온다거나 이렇게 증상들이 있으면은 특히 3학년, 4학년 올 때 우선 그럴 때 이제 이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아닌가 하고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되는데 우리 그 양방에서 성조숙증이 어떻게 오느냐라고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우리 머리에 이 호르몬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 시사하부라는 곳에 이 뇌하수체라는 게 있는데 그 뇌하수체가 이제 뇌하수체에서 탁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이 성호르몬을 분비해라고 하는 게 소위 뇌하수체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어디에서 받냐면은 여성들은 난소에서 받고 남성들은 고환에서 받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2차 성징이 나오는데 그것이 제때 나오지를 않고 10살 정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조숙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왜 그럴까 이거예요.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그거예요. 뇌하수체에서 이제 그런 기능들이 활성화되면서 성호르몬이 이제 빨리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왜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예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요 현대사회에 와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서 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런 기능이 활성화돼서 부채 성징이 빨리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질까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에요. 생활 습관 중에서도 먹는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모자르게 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넘치게 먹잖아요. 넘치게. 그죠? 그리고 엄마들도 애들이 안 먹어서 안달이에요. 애들은 살 만큼 다 먹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안 먹는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보약 지으러 온 엄마들은 애들이 안 먹어서 고민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다 살 만큼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 과잉의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모든 기능이 전부 다 빨라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제 성조숙증을 저희가 이야기하냐면, 이 성조숙증이 오게 되면요, 일시적으로는 성장이 되게 빨라져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제일 컸는데, 그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와서 그 키가 그 키예요.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땐 되게 컸는데, 커서 보니까 내가 훨씬 더 커져 있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분명히 안 작았어. 안 작았는데,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난 그냥 그 키야. 예. 예. 근데 이제 다른 애가 다 크고 말이죠. 그게 이 성조숙증이 빨리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키가 빨리 큽니다. 그런데 이 성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동시에 성장판이 닫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즘에 이 성장과 관련돼서 성조숙증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아무도 해당되는 분이 없어요. 의심되는 분은 있지만 전혀 해당되는 분은 없는데, 혹시 주변에 혹시 이제 그런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이인데 유난히 이렇게 가슴이 나오고 또 이렇게 분비물도 나오더라도 또 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유난히 이렇게 머리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수염도 많이 나는 거 이렇게 2차 성징이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거 빨리 치료를 요하는 그런 대상이라는 걸 아시고 그건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키가 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바로 성장이 닫혀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성장판을 막아버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치료할 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그런 조짐이 보일 때 빨리 그러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음식을 굉장히 빨리 먹고 많이 먹고 소위 비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비만이 있으면. 그러니까 비만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잖아요. 대부분 비만 되는 애들이 뭐예요? 운동을 잘 하지 않고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밖에 나가서 막 뛰어놀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나 보고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가지고 검색이나 하고 이러한 경우의 아이들이 이 비만이 오면서 그렇게 2차 성징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관리해 줘야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보이면 양방병원이 됐건 한의원이 됐건 와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에서는 호르몬 치료를 하는 걸 위주로 하고 있고요. 한방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 치료를 위주로 해서 약도 그런 부분을 쓰고 아까 제가 병인 이야기 있잖아요. 5가지. 이 아이들이 그 5가지 중에서 꼭 한두 가지가 걸려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주고 또 생활 속에서 그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한의학적인 방법이 저보다 좀 근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을 특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몸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벗어봐 하고 벗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게 이 목욕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욕탕에 가서 아니면 집에서도 이제 목욕할 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손도 밀어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보고 초기에 발견을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린이 우울증에 대해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저번 달에는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있었어요. 근데
이 청소년 우울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청소년기의 우울증을 경험하면 대부분이 그것이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럼 성인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성인들 우울증이 대부분 청소년 시기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 우울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죠? 감정이 있어요. 근데 감정은 있지만 그 우울한 감정을 대부분 다 스스로가 해소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게 되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해소가 안 되고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는 경우 그걸 이제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증상으로 볼 때 이제 그럼 우리 아이가 혹시 우울증이 있을까라고 이제 지금 어린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냐면은 이 밤에 오줌 많이 싸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야뇨 찍는 아이. 그것이 이제 그것이 꼭 우울증 때문에만 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오줌을 싸고 잘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이제 일단 얘가 우울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고 한번 의심이 올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잘 다니다가, 뭐 지각 조퇴를 반복한다거나, 지금 저희 한의원에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인데, 그게 우울증이에요. 학교 가서 이제 수업 듣다가 도중에 가방 싸가지고 오고, 또 학교 안 가려고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를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학교 해보면.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특히 이 초등학생 어린이 아이들도 이제, 학교가 이런 거죠. 아침에 우리가 왜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있으면요. 특히 소풍 가는 날. 어때? 일어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잖아요. 먼저 일어나잖아. 엄마 김밥 안 싸면 뭐해? 이러잖아. 근데 이제 시험 보는 날 어때요? 시험 보는 날. 너 시험 보는 날 어때? 아침에 일어나기 싫지. 나도 그래.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울증이 아니야. 그런 얘기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마음이 무거우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시험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가기 싫은 거죠. 이제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다고 할 때는 우리 아이가 혹시 우울증이 있지 않는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아직까지 사춘기가 올라오면 좀 멀었는데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래요. 이런 경우도 이 아이가 혹시예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한번 의심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 중에서도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아이. 그러니까 잠을 잘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 또 한 번 자면 푹 자야 되는데 도중에 자꾸 깨요. 이런 아이들.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우울증이 있는가. 그리고 보통 아이들은 부모님보다는 친구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밖에 나가서 애들 잡아줘요. 밥 먹을 때. 그죠? 요즘은 아파트니까 그런 게 없는데 밥 먹어 이런 말이 막 온 동네에 막 떠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골목마다 엄마들이 나와서 그냥 근데 애들은 막 시간 가지 모르고 논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은 우울증이 생길 이유가 잘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아이들이랑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집에서 혼자 노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리고 혼자 놀아도 심심하지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습니다. 그죠? 게임도 너무 재밌는 게 많고. 그래서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만 이렇게 하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혹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많지만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굉장히 좋아했던 취미 활동이나 좋아했던 것들을 갑자기 이렇게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하고 이뻐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강아지를 미워한다거나 싫어한다거나 이런 경우. 또 이제 뭐 로봇이나 인형 모으기 이런 거 못 입히고 하는 걸 좋아했다가 갑자기 그걸 쳐버리고 싫어한다거나 이렇게 감정의 변화가 이렇게 심하게
바뀌는 경우에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밥 먹고 나면 이렇게 막 배 아파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밥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밥만 먹으면 토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런 증상에서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 우울증 증상이 있을 때 물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해야겠지만 이 집에서 경미한 증상들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어린이뿐만이 아니고 청소년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건데요. 우선은 부모님이 이 관심을 가지고 좀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을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꼰대라고 생각하지. 맨날 지시만 하고 자기 할 얘기만 하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그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원장이 그랬었어 어릴 때. 그런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는 무엇인가 이 방법이 좀 필요해요. 뭐냐면 일단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절대로 충고를 하면 안 돼요.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주는 게 우선이에요. 들어주고 두 번째는 같은 이야기예요.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을.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게 보이니까 이거를 고쳐주고 싶잖아요. 근데 고쳐주고 싶고 고쳐주려고 하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 귀를 막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되기 싫으면 일단은 그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동감을 해줘야 돼요. 네가 그랬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만 해줘도 사실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반은 풀립니다.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고를 하려고. 충고는 너무 하기가 쉬워요. 충고는. 근데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건 진짜 어려워요. 속에 내공이 좀 많이 차 있어야 돼. 왜? 막 올라오거든.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 인생이 앞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막 충고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줘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줘야 되고 잘못된 거는 격려해줘야 돼요. 이것만 해주면 경미한 우울증 증상, 이런 증상, 왜 밤에 오줌 싸고 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우울증 증상이에요. 이거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은 우울증이 있는데 우울증으로 보이질 않고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것도 그렇고 배 아프다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본인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가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숨기기 위해서 증상으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증상. 아이들이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의원 데리고 와서 이 아이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데 맨날 배 아프다 그래요. 대부분 이거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이게 일종의 우울증이란 말이에요. 심각은 아니지만. 그래서 근데 심각하지만 않다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만으로 해도 웬만한 것들은 다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집에서 음식이나 간단한 그 약재로 해서 이런 아이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불안감을 이제 막 불안해하고 이렇게 예민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약재들이 있어요. 차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좀 마르면서 좀 기운이 없고 좀 마르고 밥은 잘 먹는데 좀 기운이 없고 마르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하는 아이들 가장 좋은 약재가 구기자예요. 구기자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구기자 차로 먹게 되면요, 이 구기자가 원래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빨간색이라는 게 원래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기자를 차로 해서 먹게 되면은
이렇게 기운도 나면서 이 심장이 튼튼해지고 또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편해져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미자라서 마셔요. 오미자. 그러니까 오미자와 구기자는 같이 두 개를 섞어서 먹어도 되고 따로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가면 우울증 증상인 아이 중에서 신경이 있고 우울증이 아니라도 신경이 예민하고 신경적인 아이 중에서 이렇게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먹은 좋은 이제 그 약재는 뭐가 있냐면은 이 국화. 국화차 있잖아요. 그걸 한방에서 감국이라고 그러는데 노란색 국화가 있어요. 그 제품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국화를 끓여서 차같이 마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면서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자인이라고 해서 백자인. 백자인이라는 약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측백나무 씨앗이에요. 측백나무 아시죠? 그 측백나무 보면 그 씨앗 있잖아요, 씨앗. 예, 그걸 살짝 볶아서 이거 끓여서 차같이 마시면 뭐가 좋아지냐면 이 깜짝깜짝 잘 놀래고 이렇게 심기가 약해서 잘 놀래고 이런 아이 있잖아요. 특히 그 왜 밤에 혼자 못 자고 베개 들고 안방에 들어오는 그 불 막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아니 초조하게 상황에서 하기에는 혼자 자야 되거늘 그 새벽에 베개 들고 안방에 오는 애 있잖아요. 그렇게 심기 약한 아이들이거든요. 무서움 많이 타고 그런 아이들은 이 백자인을 끓여서 차같이 마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백자인은 또 이 신경이 예민한 아이들 중에서 또 우울증 있는 아이 중에서 변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변비가 있고 또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서 혼자 잘 못 자고 이럴 때 백자인이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제가 구하기 쉬우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 약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산조인. 그죠? 처음 설명드린 것 같이. 예, 산조인은 복통에 좋고 또 신경이 예민하고 잠을 못 자고 불면증 있는 사람은 볶아서 먹으면 좋고 또 반대로 공부를 해야겠는데 졸려가지고 각성이 안 되는 아이들은 반대로 생으로 먹으면 좋고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린 아이 중에서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 신경이 좀 예민하고 우울증이 있으면서 잘 잊어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건망증. 왜 학교 갈 때 왜 뭐 잊어먹고 왜 엄마 빨리 피톤 가져오세요 한 번씩 있었지 그때 전화 왜 단호가 되면 창포로 머리 감잖아요. 창포. 그 창포가 이 건망증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서 건망증. 여기 먹어서 되게 많죠 지금. 그 창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샴푸는요, 내과 같은 데가 되게 많아요. 단호 종목, 저희 보면요. 또 건지약과 같은 데 가시면 되게 싸요. 그런 거 끓여서 먹게 되면은 건망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햇볕을 쬐라고 그러잖아요. 햇볕을. 그래서 왜 죄수들 독방에, 햇볕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히는 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라잖아요. 왜? 사고 치면 왜 그런 데 가시잖아요. 그래서 햇볕 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쪽 북반구, 북유럽 쪽에는 햇볕이 많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우울한 나라예요. 햇볕이 많이 안 나오는 나라들은 굉장히 우울해요. 날씨도 우울하고 사람도 굉장히 우울해요. 자살률도 높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래서 햇볕을 많이 쬐면 좋습니다. 그다음 비타민도 합성이 되고 또 이 볕을 쬐게 되면요 활력이 생겨요. 활력이. 양기를 셀 수 있게. 햇볕은 양기이기 때문에 양기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햇볕 쬐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에는 기일즉체라는 말이 있어요. 기가 안일해지면 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집에 있으면요 이 순환이 안 되고 체한다는 이야기예요. 체하면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볕을 쬐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약재를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우울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제가 최근에 그 라디오에서 왜 생명의 전환가? 그 한강 다리 있잖아요. 가장 많이 빠지는 데가 어디예요? 한강 쌍둥이 다리 철교. 거기에 그 생명의 전환가 그 전화가 있대요. 그 전화가 뭐냐면,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전화기가 보이는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전화기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전화기를 두고서 상담사들이 이제 이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이끌었다. 그런 이야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했겠어요? 거기는 이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있고, 그죠? 상담사를 하려면 최소한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들어주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내 말을 듣고 동감하고 맞장을 쳐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한 게 없어요, 별로, 사실은. 하지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어주잖아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들의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들다거나 훈육을 한다거나 어떤 그 지적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의 이야기를 어떤 종류의 이야기였든지 간에 귀를 열고 들어주고 동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의 이런 증상들의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희 큰애가 군대에 있는데 얘도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좀 신경이 예민한 아이예요. 여려요. 덩치는 산만해요. 근데 덩치에 걸맞지 않게 굉장히 섬세해요, 아이가. 그래서 이제 시간만 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이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 다 커서 어린이 됐던 부모는 그 아이 이야기를 항상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 상담사는 잘 들어주는데 왜 부모들은 그게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안 될까? 왜 있잖아요. 수학도 돈 주고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부모는 못 가르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먹이 뭔지 몰라요. 그죠? 주먹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객관적으로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가 없냐면요. 이 아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보다는 아빠 역할이 커요. 엄마는 10달 동안 배가 아파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근데 아빠는 좀 낫잖아요. 그래도 시험만 주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아빠는 그래도 보다 객관적으로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아빠들이 아이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아이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아이들 비만 있잖아요, 비만. 이 아이들은요, 아이들 비만은 이거는 꼭 치료를 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것이 유전적인 요인이 됐건 아니면 생활 습관적인 요인이 됐건 어떤 요인이든지 간에 비만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비만이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 성조숙증, 성장 안 되는 거, 우울증,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이에요. 비만하게 되면 처음 말한 그런 증상들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어요. 비만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알게 모르게 놀림감이 돼요. 알게 모르게. 뭐 직접 대고 뭐 이렇게 놀리진 않겠지만 뭐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놀림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위축이 되고 우울증이 생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 비만 때문에 성장에 방해가 올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 분비면서 성호르몬 분비 그 메커니즘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입체 성징이 빨리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특히 그 어린이 비만은 아이들 스스로가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또는 그 요즘에 어린이들 당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병에도 많이 노출되기가 쉽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 스스로가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첫 번째는 먹는 습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살이 찐 아이치고 급하게 먹지 않는 아이가 없어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꼭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이거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에도 이 밥을 먹을 때 물에 말아 먹거나 국에 말아 먹거나 또는 국물을 같이 먹거나 하는 습관을 버리고 밥과 마른 반찬 위주로만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빨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꼭꼭 씹어야 삼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가 천천히 먹을 수 있는 습관만 가질 수 있다면 웬만한 비만은 다 치워질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저희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꼭꼭 씹어서 먹는 것만으로 해서 3개월 만에 20kg를 뺀 친구가 있어요. 그건 싫어요. 근데 어떻게 먹었느냐? 입에서 완전히 음식이 물이 될 때까지 씹었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kg 빠져가는 날씬한 몸으로 저희 한의원에 온 적이 있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먹는 습관을 꼭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여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운동을 좀 해야 돼요.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엄마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려면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축구 클럽을 만든다거나 뭐 농구 동아리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운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제 몇 가지 있죠. 비만에 대한 거, 우울증에 대한 거, 성조숙증에 대한 거, 성장에 대한 거.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 5가지 요인이 중에 내가 어떤 요인에 속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특히 약재, 이런 건강식품을 먹더라도 맞춰서 해야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기허형이라고 하는 거는 심지가 짧고 기름은 어느 정도 있는데 심지가 짧은 형입니다. 심지가 짧으니까 불이 잘 안 타겠죠? 추위를 많이 타요. 그리고 심지가 짧으니까 이 빨아들이는 능력이 적으니까 밥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추위를 많이 타고 입맛이 없고 또 편식하고 밥 잘 먹지 않고 기운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기허형이기 때문에 홍삼이나 인삼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혈허형이에요. 피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몸에 열이 있어요. 열이 있고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놈의 밥이 도대체 어디로 왔는지 살도 안 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먹는데도 기운이 없다 그러고 더위를 많이 타고, 이거는 피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먹으면 제일 좋은 게 바로 광고하는 산수유, 남자한테 좋은. 그건 다 좋아요. 남자가 다 먹었으니까. 혈허형이 거의 먹으면 좋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가 좋고, 혈허형인 경우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귀, 청국 같은 게 좋아요. 당귀차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밥은 잘 먹는데 기운이 없어요. 여성분 중에서. 그런 분들은 당귀차 같은 거 먹으면 좋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 먹으면 좋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저희 그 블로그에 다 이렇게 이 동영상을 떠서 올려놓으니까요. 그거 들어오시면 저희가 문자 보낼 때 블로그 주소 다 올려주잖아요. 다 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 약재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알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한번 있어요, 질문? 예? 질문